2021 신년 특집 대담 자치단체장에게 듣는다. 이강덕 포항시장과 올해 포항시 주요 현안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시민들에게 새해 인사부터 부탁드립니다. 예,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작년 한 해 코로나나 태풍이나 기타 경제 등등으로 너무 어려웠습니다. 소상공인, 또 자영업자 할 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겪어 나왔습니다. 올 한 해 아직까지 코로나가 있지만은 우리는 이것을 꼭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가장 힘들 때, 우리 인류가 어렵고 힘들 때 다 그걸 겪어 나왔거든요. 올 한 해도 전부 화이팅 하면서 건강하시게 보내셔서 다 또 연말에는 아주 행복한 미소가 떠오를 수 있도록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올해 시정 목표, 또 시정 방향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올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로 인한 서민 경제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상공인들, 자영업자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서민들, 취약계층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 취약계층을 어떻게 지원해서 살려나갈 것인가 하는 그 문제하고, 그 다음에 경제가 이렇게 많이 멈췄으니까 네. 그 부분을 다시 활력을 띠게 하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가장 우선적인 것은 그 조건에 있어서 코로나 안정이거든요. 네. 코로나 확산이 되지 않도록 해야 경제 활동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고 네. 하기 때문에 경제를 위한 코로나 제압에 가장 신경을 쓰면서 소상공인에 대한, 또 자영업자들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금융이나 금전적인 지원, 네. 이런 것들을 정부와 함께 이렇게 해나갈 거고요. 또 골목 상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작년에 상품권을 5천억을 시중에 풀었거든요. 네. 올해도 3천억을 풀 겁니다. 풀어서 경제 회생되는 걸 보고 부족하면은 추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더 또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또 미래를 위한 어떤 이 신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네. 계속 신경을 쓰면서 우리 지역의 경제가 제대로 이렇게 불씨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럼 좀 분야별로 하나씩 살펴보죠. 우선 코로나 방역 대책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코로나 부분은 작년 한 해 우리 시민들의 적극적인 검체, 네. 조금만 이상이 있으면 와서 검사를 받아라 하는 그 우리 행정당국의 권유, 그 부분을 우리 시민들이 실천을 많이 해줬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어느 도시보다도 다른 서울이나 이외의 도시와의 교류가 많기 때문에 취약점이 많거든요. 인구도 많고. 그런데 비교하면은 발생을 상대적으로 조금 적게 한 편이거든요. 인구 네. 비율당 보면은. 그런 것들이 결국은 많은 검사를 통해서 숨어있는 감염자를 미리 찾아내서 확산을 방지시킨, 네. 그게 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시민의 협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높이 평가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또 그 시내 대형 병원, 네. 우리 종합병원들하고 우리 시하고 그래서 민관 합동으로 선별 진료소를 운영을 했거든요. 네네. 예, 그런 것들도 초기에 우리가 그 2월달 그 기세를 꺾은데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 우리 중요한 시의 의료진들하고 또 감염병 전문 그 의사 선생님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이렇게 네. 논의를 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하는 그런 것들도 아주 주요했다고 저는 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공무원들 중에서는 보건소, 우리 양보건소 직원들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고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분들의 헌신 또한 이 코로나 진정 방역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우선 가장 특히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시민 여러분들께서 각자 그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신 거, 네. 그게 가장 성공적인 요인이고 네. 늘 시민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앞으로도 네. 적극적인 그런 수칙 준수 이런 부분을 좀 부탁을 더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계속적으로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진자 동선 공개와 관련해서 이제 또 시민들 중에 불만이 있는 분들도 좀 계시던데요. 이 포항시의 동선 공개가 너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지탄도 많이 받고 네. 또 저도 이제 시민들의 그런 이 질타를 아니까 음, 그래서 고쳐보려고 음, 많이 노력을 하는데 네. 우선 이제 시민들의 이 기대 요구하고 우리 저 질병청 네. 중앙정부에서 내린 지침하고 우리 시하고 같이 하는 그게 눈높이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시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어디에서 발생을 했고 이 사람이 음, 어디로 돌아다니고 이걸 다 알아야 네. 내가 그거를 피할 수도 있고 감염이 안 될 텐데 왜 다 가르쳐 주지 않느냐. 음, 이게 가장 큰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중앙정부를 대신한 질병청, 네. 질병관리청 거기서 나온 지침 이런 것들은 의학적인 그런 소견에 딱 맞춰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여기에 감염의 우려가 계속된다든가 네. 또는 감염된 분이 발견이 덜 됐다든가 네. 이렇게 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알려서 음, 와서 더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네. 그다음에 또 그게 주의해서 안 가도록 음, 이렇게 하는 건데 이미 이 감염의 위험이 없다든가 예를 들어 소독이 됐고 음,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감염의 위험이 없다. 네. 그다음에 거기에 확진자가 들렀을 때 전후로 이 동선상에 있었던 사람이 다 파악이 됐다. 저는 네. 한 사람도 CCTV 요즘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것들하고 또 전화기 뭐 이런 것들도 많으니까 그걸 다 파악이 됐을 경우에는 감염 위험도 없고 하면은 굳이 그것을 공개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했을 때는 궁금증은 해소가 되나 이 아무런 그 감염의 위험이 없는데도 이 피해를 당한 그게 너무 큰 낙인 효과가 있어서 너무 네. 큰 피해를 준다. 그래 그건 공개하지 마라. 네. 이게 이제 중앙정부의 지침이거든요. 네. 이제 그러나 저희들은 가능한 한 시민의 궁금증을 또 염려하는 것을 감안한 눈높이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중앙정부에서 그것을 의학적인 측면에서 그걸 내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또 이렇게 이제 우리 한 1년 정도 해보니까 이게 공개됐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공개될 때 너무 많은 그런 실질적인 그런 예를 들어서 가게라든지 뭐 예를 들어 어느 전통시장 했으면 그거 다 소독이 돼서 문제가 없고 다 확진자와 연결된 동선이 다 구분됐으면은 그러면 그걸 공개를 했을 때 이게 낙인 효과가 엄청나게 오래 가서 그 시장이 초토화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결국은 다른 전통시장까지도 음, 이렇게 뭐 피해를 너무 입으니까 그걸 이제 엄청난 항의가 또 오고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중간에서 이 기준점을 잡으려고 음, 저희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다른 시군들하고도 또 비교를 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네. 보면은 사실상은 다른 시군들하고 똑같습니다. 저도 시민들 그런 목소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하고 다 앉아서 회의를 하면서 네. 자 봅시다. 여기는 이렇고 저기는 이렇고 이렇다는데 왜 이러냐? 음, 왜 이러냐? 이걸 수차례 이렇게 이렇게 이제 점검을 해보고 또 질책을 해보고 이러는데 결국 제가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똑같아요. 뭐 경주든 포항이든 대구든 똑같아요. 네. 어떤 일부 약간 다른 경우이긴 있는데 굳이 뭐 그렇게까지 이 중앙정부를 대신해서 하는지 일본 전까지 뭐 이렇게 지침을 크게 위배해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성은 약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시민의 목소리가 중요하니까 네. 항상 그것을 귀담아서 생각을 해보고 염두에 두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도 큽니다.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계획은 지금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골목 상권을 살리는 게 가장 필요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거기에 상품권을 푼다든지 음, 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한다든지 대출이나 이런 것들 융자를 쉽게 할 수 있다든지 네. 이런 부분 또는 어떤 거는 융자를 하면은 이자를 우리가 보전해 준다든지 그다음에 또 일자리 부분도 일정 부분 우리가
그 규모에 따라서 일자리를 우리가 뭐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네.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경제를 살려나갈 수 있도록 이 당장에 저거는 살려나갈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에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기업을 유치하고 새로운 걸 만들어서 그게 새로운 음. 것들이 일어나야 되니까 그 부분에도 아주 올해 더 주력하도록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포항시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2차 전지, 그리고 바이오, 헬스 산업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우리가 철강 산업으로 한 50년간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 발전에도 기여를 하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일자리도 없고 그게 이제 이렇게 먹고 살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철강 산업에 너무 치중해서 이렇게 하니까 철강 산업에 위기가 오면은 굉장히 큰 타격이 오거든요. 네. 우리가 지금 제조업 중에 포항에 한 78.5%가 철강업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산업이 단순화돼 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철강 산업을 계속 경쟁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는 것도 하지만은 산업을 다원화시켜야 되겠다. 다변화. 그 다변화의 방향이 앞으로 무궁무진한 성장 가능성이 있는 2차 전지, 배터리 사업, 자동차 배터리 사업. 네. 그 다음에 또, 이 AI, 바이오, 헬스, 케어, 이쪽으로 이제 주력을 하니까 그쪽 부분에 이제 배터리 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에코프로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삼성 SDI라든지, GS그룹이라든지, 이 대그룹들이 와서 투자를 해서 지금 하고 있고 또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확실하게 우리가 우리 전국에서 아주 선도 지역으로 잡을 수 있도록 관련된 뭐 2차전지 종합관리센터라든지 또 특구도 이미 지정을 받았고 그다음에 관련된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계속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어떤 가속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걸 계속 지금 해나가고 있고요. 네. 바이오 헬스 쪽도 기존에 이제 포스텍 산하에 있는 생명과학 연구소 그다음에 3세대 방사능 가속기, 4세대 방사능 가속기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개방형 연구 혁신 센터를 작년에 만들었거든요. 바이오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라고 이제 그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그린 백신 실증 센터 이런 등등 뭐 세포막 단백질 연구소 이런 등등이 우리 저희 흥에 있는 경제자유구역에 지금 건설이 돼서 올해 어떤 건 준공이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런 것들과 함께 해서 우리 지역이 그야말로 신약 제조라든지 또 헬스케어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작년에 우리 우리 대한민국 제약업체 중에서 가장 신약을 많이 만든 한미약품 계열의 한미사이언스라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서 3천억을 포항의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스마트 병원도 지우고. 네. 이래서 산미사이언스는 포항의 굉장한 매력을 느끼고 3천억 투자 이후에도 얼마가 될지라도 더 많은 투자를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투자할 수 있는 생태계만 만들어주면은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도 우리 포항에 확실히 기반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포항의 제도약을 위한 또 하나의 축이 해양 문화관광과 물류산업이라고 하셨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영일 만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영일 만항에 물류가 점차 증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물류 산업이 우리 영일 만항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생기고 그다음에 물류 산업이 생기면 그 뒤에 뭐 창고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발달이 될 수 있거든요. 네. 또 우리가 작년에 페리를 이게 운항을 시작을 해서 포항을 모 기주로 해서 포항에서 블라디보스톡, 네. 일본의 마이주로 이걸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러시아 쪽에 있는 아주 싱싱한 그 수산물들을 배로 싣고 와가지고 이 영일만항 쪽에 보세 창고나 이런 걸 크게 지어서 거기에서 새로운 어떤 수산물 대형 유통 뭐 이런 상가나 이런 그것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 등과 같이 여러 가지 물류나 그로 인한 산업들이 제대로 생겨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중소규모의 도시에서 이제 대규모 도시로 발전을 하려고 그러면은 도약을 하려고 그러면은
제조업만 갖고는 안 되거든요. 네. 서비스업이 상당히 따라야 되기 때문에 네. 우리 포항에 잠재되어 있는 강과 해안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제대로 활용을 해서 관광산업을 앞으로 포항에 장기적으로 한 30% 이상의 부담을 하도록, 그 30%라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일자리, 그 다음에 소득, 이런 것을 감안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인구가 이제 60만, 70만, 80만 갈 수 있는 대형 그게 되는 거고, 그동안에 우리가 철강 산업을 위주로 한 제조업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이 중요한 우리 이 자연 경관을 활용한 관광 산업에 사실 좀 이게 좀 관심을 덜 쏟은 측면이 있거든요. 최근에 우리가 영일만항에 크루즈 여객 전용 부두도 만들고, 네. 그 다음에 전용 터미널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작년에 터미널 부두를 완공을 했고, 네. 해서 원래는 작년에 대형 크루즈, 그러니까는 이 승객이 한 관광객이 1,500명, 한 3,000명 이렇게 탈 수 있는 대형 크루즈가 네. 작년에 한 10번 정도 들어오려고 그랬거든요. 재작년에 연말에 블라디보스토크하고 시운전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거 한 10번 정도 하고 한 몇 년 이내에 저희들이 1년에 한 100번 정도 포항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잡고 아주 야심차게 했는데 작년에 백신 때문에 네. 아주 꽝이 돼버려가지고 네. 백신이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네. 올해 이제 만약에 백신이 나와서 전부 다 코로나가 우리가 종식을 시킬 수 있다 그러면은 올해 뭐 하반기부터나 내년부터 다시 우리가 이것을 불러일으켜서 관광산업이 생길 수 있도록 할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페리도 일본과 블라디보스토크로 많은 관광객들이 컨테이너와 함께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 포항을 중심으로 해서 경주까지 이렇게 관광을 한다 그러면은 네. 관광산업이 굉장히 많이 번질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우리 지역의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있는 게 우리가 지금 케이블카 작년에 기공식을 네. 했지 않습니까? 환호공원에서 저 울릉도로 가는 여객터미널 쪽까지 네네. 가는 한 2km 정도 해상을 가로지르는 그거라든지, 그 다음에 호텔을 지금 특급 호텔을 환호공원에 지으려고 그러거든요. 네. 거기에 뭐 한 1,000석 내지 1,000실 내지는 한 2,000실 정도, 뭐 2,500, 3,000실 정도 되는 그런 대형 특급 호텔하고 그 분양형 숙소까지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네. 앞으로 우리가 지어질 이 전시 컨벤션 센터 그거와 함께 포항이 아주 이 여러 가지 포럼이나 이런 것들, 관광 이런 것들을 같이 할 수 있는 소위 마이스 산업이라는 게 우리 포항에 네. 크게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기반들도 제대로 확충을 해나갈 것이기 때문에 관광 산업 또한 물류 산업과 함께 네. 포항에 아주 핵심 축이 되도록 그렇게 나갈 겁니다. 포항이 얼마나 좋은 데입니까? 이게 도심에 해수욕장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 바다와 어우러진 중요한 어떤 경관이 굉장히 좋잖아요. 영일만항이 동해안의 가장 큰 이 망국이거든요. 네. 그것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은 사실 뭐 사람들 저 이태리면 나폴리가 좋으니 어쩌려는데 우리 저는 여기가 훨씬 더 아름답고 네. 수려한 경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자원을 살려서 우리 네. 관광도시로도 네. 꼭 만들어갈 겁니다. 네. 아, 이렇게 멋진 포항에 인구가 정말 많았으면 좋겠는데 요즘 인구가 좀 줄고 있어서 걱정이긴 합니다. 뭐 좀 보다 적극적인 인구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많은데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새로운 신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기업도 유치하고 해서 분명히 중장기적으로는 인구가 증가할 거라고 제가 보거든요. 네. 그런데 단기적으로 보면은 지금 뭐 수도권 집중 현상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현상들 부분 때문에 지방 도시들 다 어려워요. 네. 굉장히 어려워요. 대학들도 아마 지방 대학들은 상당수가 뭐 얼마 지나지 않아 소멸되지 않을까 이렇게 위기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전부 수도권으로만 너무 멀리니까 네. 해서 당장 또 올해가 우리가 굉장히 문제입니다. 우리 50만 한 2천, 3천 지금 인구를 가지고 있는 게 더 떨어질까 싶어서 네. 50만이 붕괴될까 싶어서 네. 굉장히 우려를 하고, 제가 지금 여기 배지를 차고 있지 않습니까? 포항 네. 주소갖기 운동 네네. 이런 것처럼 숨어 있는 사람들, 사실상 포항에 거주하지만은 주소가 포항으로 안 돼 있는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을 포항으로 적극적으로 주소를 갖도록
네. 이사를 오도록 이렇게 해서 50만이 붕괴되지 않도록 50만 선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할 것이고 거기에 모든 행정력을 투입함과 동시에 주소를 이전하는 사람에 대한 인센티브 네. 이런 것들도 부여를 하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일자리거든요. 일자리를 네. 많이 만들어서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중앙정부에도 지방을 제대로 살리기 위한 노력들을 중앙정부가 좀 해줘야 된다. 네. 자동적으로 지금 중앙으로 자꾸 집중되는 현상이 가속화되기 때문에 중앙에 여러 가지 자율권도 주고 투자도 하고 해서 지방인을 살릴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해달라 이런 걸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욱 노력할 것이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시민 여러분들께도 주위 사람들한테 포항 주소갖기 운동 꼭 하자. 네. 이것을 주변에 많이 홍보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환경 문제가 지금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습니다. 녹색 디자인으로 지속 가능한 생태 환경 도시를 이제 건설할 계획이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포항은 도심의 센터에 공장이 있거든요. 네. 영일만의 중간에 있기 때문에 그걸 둘러싸고 우리가 이게 주택들 도심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그 환경 부분에 좀 취약한 면이 있거든요. 그런 취약한 면이 있어서 우선 이제 공단에 있는 여러 공장들이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한 배출 오염물을 꿀뚝의 오염물을 줄인다든지 네. 또 그 여러 가지 그 오염수들을 줄여 나간다든지 네.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은 계속적으로 더 아주 가속화시켜 나갈 겁니다. 포스코도 작년에 많이 했잖아요. 네. 올해 또 계속 할 거거든요. 이렇게 영일만 쪽으로 이렇게 보면은 포스코 이렇게 이 목장에 있는 것처럼 이게 사이로가 많이 보이거든요. 네. 그게 바로 이제 그 연료, 음. 철광석과 석탄 이런 것들을 네. 날리지 않게 이렇게 이제 전부 이렇게 창고에 넣어놓은 셈이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비산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서 꿀뚝에도 여러 가지 제거 장치를 네. 오염물 제거 장치를 많이 지금 걸고 있는데 아주 그것을 가속화시킬 수 있도록 포스코에 계속 네. 요구도 하고 또 관리도 하고 그렇게 해나갈 것입니다. 다른 기업들 역시 마찬가지고요. 또 그 말고 일단은 그렇게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심리적으로나 또 이미지상 산업도시, 네. 공예도시, 공업 이런 쪽으로 인식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우리가 이게 관광산업을 살려나가서 관광도시로 만들어 나간다는 그런 그 원대한 꿈이 있기 때문에 네. 도심에 이렇게 공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이나 이런 것을 감소시킬 수 있는 완충막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네. 그게 바로 나무를 많이 심는 거거든요. 나무를 많이 심어서 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도심에도 이게 전부 도로하고 집하고 이렇게밖에 없잖아요. 네. 외곽엔 산이 있지만은 네. 언제든지 집 밖에 나오면은 쉽게 이렇게 산책도 할 수 있고 그 길을 통해서 출근할 수가 있고 그 길을 통해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고 이런 도시로 만들어서 주변 주민들 사는 것들도 행복하고 네. 또 결국은 그 자체가 하나의 관광 자원이 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이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그 녹화시켜 나가고 하천도 우리가 복원시켜 나가는 걸 지금 하고 네네. 있거든요. 그러면 이 도심의 작은 요 도심 내에 여러 가지 숲길이 아주 어우러지고 하천이 한 4개, 5개가 전부 복원이 되어 있으면은 포항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아름답고 수려한 수변 도시가 될 거거든요. 네. 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오고 또 여기 사는 우리 도시민들이 행복감을 느끼고 건강도 또 지켜나갈 수 있고 그렇거든요. 네. 네, 그렇게 할 겁니다. 네. 끝으로 이제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전해주시죠. 예,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시간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만은 시민 여러분 작년 한 해 고생 너무너무 많이 하셨고 올해는 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또 함께 힘을 합쳐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가족끼리 격려하고 주변 사람들끼리 격려하고 회사 사람들끼리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힘을 합쳐 나가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 신축년 한 해도 더욱더 행복한 한 해, 건강한 한 해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2021 신년 특집 대담 자치단체장에게 듣는다. 오늘은 이강덕 포항시장과 함께했습니다. 시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